돈을 빌려갖고 가등기 된 거다 그러면 사용성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확인 안 해서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실행해버렸어요. 가등기가 못 느껴요. 그러면 이거는 고난 없는 사람한테 매수한 걸 해서 다시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현황을 하다 보면 가등기권자는 보통 누굽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면 부모님인 경우가 많아요. 가등기권자가 부모님의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아버지, 또 딸이고. 내가 생각해 놨을까요? 재산세 많이 나와서 아들한테 하나 넘기고 싶은데 이놈이 팔아먹고 막 사고 칠까봐 가등기 해놓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등기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중개사가.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아들의 말만 믿고 담보 가등기를 해서 진행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이거 뭐야 하면서 본등기 실행해버리면 그는 소유권 뺏겨버리죠. 고사례입니다. 시세까지 조사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근데 시세를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심지어 임대차인 경우에는 시세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시세를 얘기를 듣고 내가 들어가도 내 보증금 전세금이 안전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할 의무가 없다. 이 판례는 뭐냐면 이거 얼마 정도 시세를 합니다. 그 말 듣고 그 말에 신뢰해서 임차인에 들어갔다 나중에 보증금을 손해본 경우거든요. 전세금은. 그 고객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대표님한테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리맨드 임대차상. 뭐라 대답해야 되죠? 독특하네. 비슷한 이렇게 입지나 비슷한 입지에 평당 얼마 오래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아야 돼요. 근데 얼마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판례에 박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해서 등기 권리증 소재를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 권리증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거 월세 계약하는데 등기 권리증 확인해야 되느냐, 갖고 와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판례에서는 소유자가 협조해야지 우리 중에서 설득할 수 있는 서류 있죠. 대표적인 등기 권리증. 근데 협조 안 해서 이렇게 받아서 설명 못했다 그러면 의뢰인한테 그럼 처벌하지 않겠다 해요. 대신 요청했다는 증거는 있어야 돼요. 요청했다는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거 별은 거의 1000개가 있죠. 1000개. 별 1000개. 아마 저보고 이제 계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랑 3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임대차금 내면은 위반 보증물이 제일 민감해요. 사고가 제일 많고.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목소리로 진행할게요. 그 판례에서 보면 불이익까지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불이익까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2가지로 확인 설명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실무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생 빌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생 빌라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번 반복해도 아쉽지 않다. 근생 빌라에 만약에 매매를 중개한다면 계약서 기본 틀은 뭐죠? 기본 틀은 계약서가 근생 빌라 매매 계약서 쓴다고 많이 생각해요. 중개하면서 계약서 기본 틀은 뭡니까? 그냥 빌라예요. 그냥 빌라. 어떤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장성은 근생인데 실제로 빌라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이 공간을 매매한다는 거니까 일반적인 주택 매매 계약서가 하고 똑같아요. 맞죠? 상식적으로? 근데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일반적인 주택 매매 계약서 틀에다가
위반 사항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대차는 똑같아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위반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뭐 확인서하고 확인서에 일단 남겨놔야 돼요.